착함이 독이 되는 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나는 그냥 잘해주고 싶어서 좋은 마음으로 친절하게 다가갔을 뿐인데, 그 마음이 돌아올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돌아온 적 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대가 있었죠. 내가 이렇게 해주면 상대도 언젠가는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내가 조금 더 양보하면 상대가 고마워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당연시되는 태도. 심지어 그 정도는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말까지 듣게 되면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따라올 거라고. 친절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받을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을 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 먼저 상처받고 친절한 사람이 제일 빨리 지쳐버리는 경우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양보해라. 착하게 굴어라. 어른 말씀 잘 들어라. 그런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보다 남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고를 배워왔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귀한 것이죠.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는 씨앗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씨앗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그 친절을 귀하게 여기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이용할 기회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직장에서 항상 묵묵히 맡은 일을 다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몫까지 대신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늘 미소를 띠고 싫은 내색을 하지 않지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저 사람 참 성실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평가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저건 원래 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야. 싫다고 한 번도 말 안 했으니 그냥 시켜도 돼. 결국 좋은 평판은 사라지고 더 무거운 짐만 떠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착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균형을 원합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균형을 이뤄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한쪽이 지나치게 주기만 하면 다른 한쪽은 자연스럽게 받는 것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익숙함은 곧 무감각을 낳습니다. 그리고 무감각은 감사 대신 권리의식으로 변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마워는 사라지고 대신 왜 이번엔 안 해줘?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내가 해준 선행이 오히려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는 순간이지요. 이때 느끼는 상실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잘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생각 속에서 마음의 문은 점점 닫혀갑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착했던 걸까? 맞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원인이 없던 것도 아닙니다. 착한 마음은 귀하지만 경계 없는 착함은 독이 됩니다. 친절은 소중하지만 지혜 없는 친절은 상처를 낳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을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친절이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는지, 왜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외면당하고 버려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진짜 의미 있는 친절을 베풀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위로와 동시에 하나의 방향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착해서 손해본다는 말이 더 이상 우리 삶의 굴레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의 친절이 진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잠시 후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착한 사람이 왜 버려지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 친절이 도구로 바뀌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 편이야. 결국 착하게 사는 게 이긴 거야.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작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착한 사람들일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착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오히려 버려지고 외면당할까요? 착한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첫 번째 함정은 무조건적인 양보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배려에서 시작합니다. 버스 자리 하나를 양보하고, 식사 자리에서 맛있는 걸 먼저 권하고, 누군가 곤란해 보이면 내 몫을 조금 줄여서라도 도와줍니다. 그 모습은 분명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양보가 습관처럼 굳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직장에서 늘 뒷정리를 맡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고마워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원래 저 사람이 하는 거야. 감사 대신 의무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양보는 존중받는 미덕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배경처럼 취급됩니다. 양보하는 사람은 속으로 외롭고 서운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착한 사람이 가장 먼저 버려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경계 없는 친절입니다. 친절은 원래 좋은 것이지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베풀 때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엔 모두가 감동합니다. 와, 저 사람 참 다정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그 다정함은 특별하지 않은 것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부탁하면 다 해주니까 그냥 맡기자라는 태도로 변하죠. 경계 없는 친절은 결국 나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진짜 친절이란 모두에게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 진심을 담아 건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또 다른 실수는 싫다는 말을 못한다는 점입니다. 부탁을 받으면 속으로는 힘들어도 결국 알았어 하고 들어줍니다. 내가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 싫다고 하면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늘 스스로를 억누르지요. 하지만 계속 거절하지 못하면 상대는 점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사람은 싫은 소리 못해. 이런 낙인이 찍히는 순간 그 사람은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라 만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존중은 싫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자기 주장이 전혀 없는 사람은 결국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필요 없어지면 가장 먼저 버려지게 되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심리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친절을 베푸는 이유 중에는 사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지. 내가 희생하면 누군가 날 필요로 하겠지. 하지만 이 인정 욕구는 위험합니다. 상대가 조금만 무심하게 굴어도 곧바로 상처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허기집니다. 끝없이 베풀지만
정작 자신은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결국 착한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허약한 모습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나 없으면 안 되니까 계속 부탁해도 되겠지. 이렇게 말입니다. 사회 속에서도 좋은 사람은 아이러니한 대우를 받습니다. 언제나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 항상 먼저 웃고 항상 남을 챙기는 사람. 처음에는 주변에서 좋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목소리를 잃고 존재감도 사라진 채 그저 부려먹기 좋은 사람으로만 남습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항상 연락 먼저 하고 챙겨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처음엔 고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기본값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본값이 한 번이라도 깨지면 왜 이번엔 안 챙겨줘? 라는 불평이 돌아옵니다. 결국 착한 사람이 외면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선함이 존중받지 못하고 소모품처럼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착한 게 잘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친절이 나쁘다는 뜻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무방비로 착해질 때 그 착함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결국 우리를 해치게 된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왜 버려지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상대의 존중을 불러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보가 습관이 되면 무시로 변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는 만만함으로 보이며 모두에게 베푸는 마음은 특별함을 잃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나는 어디까지 착해야 할까? 내 친절이 나를 해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 질문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친절이 언제 독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순간에 그 독이 모습을 드러내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친절은 분명 귀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 친절이 이용당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씁쓸함이 올라옵니다. 내가 베푼 마음이 상대에게 감사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나를 올가매는 족쇄로 바뀌는 순간,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친절도 때로는 독이 될 수 있구나. 관계 속에서 무너지는 균형. 인간관계는 본래 주고받음의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챙겨주면 나도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조금 희생하면 언젠가 상대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 균형이 유지될 때 관계는 따뜻하고 건강합니다. 하지만 친절이 한쪽으로만 흐르면 그 균형은 쉽게 깨져버립니다. 처음에는 고마움으로 받아들여졌던 배려가 어느 순간부터는 기본값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그 기본값이 깨지는 순간 상대는 오히려 불평을 합니다. 평소엔 늘 도와주더니 왜 오늘은 안 해줘? 항상 챙겨주던 사람이 왜 이번에는 모른 척해? 내가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기묘한 순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베풀었던 친절이 상대의 기대를 키워왔고 그 기대가 당연함으로 굳어져 버렸다는 사실을요. 가족 관계에서의 희생, 친절이 도구로 변하는 순간은 가족 안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경우를 떠올려 봅시다. 처음엔 사랑에서 비롯된 헌신입니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교육을 주고 싶어서 끝없이 내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사랑으로 느끼기보다 당연한 배경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감사 대신 불만을 말합니다. 왜 더 좋은 걸 안 해줬어? 왜 다른 친구들처럼 못 해줬어?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모든 걸 내어줬는데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일 때 그 마음은 더없이 허망해집니다. 사랑에서 시작된 친절이 결국 부모를 지치게 하고 독처럼 스며드는 순간이지요.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양보하는 형이나 누나는 처음엔 착하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양보는 형제들 사이에서 의무가 됩니다. 원래 내가 늘 양보했잖아. 이렇게 굳어버리면 더 이상 누구도 그 희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친구와 연인 관계에서의 불균형. 친구 사이에서도 연인 사이에서도 친절이 도구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나 먼저 연락하는 사람, 언제나 먼저 챙기는 사람, 언제나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 관계는 사실상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연인 사이를 떠올려 봅시다. 한쪽은 늘 베풀고, 늘 양보하고, 늘 상대를 먼저 생각합니다. 처음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는 그 헌신을 특별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헌신하던 사람이 지쳐서 잠시 멈추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변했어? 처음엔 그렇게 잘해주더니 이제는 달라졌네. 사실 변한 건 없습니다. 그저 한쪽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멈춘 것뿐인데 상대는 그 멈춤을 배신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 순간 친절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한쪽의 희생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불균형, 그리고 그 불균형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직장에서의 착한 사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묵묵히 자비를 맡는 사람, 불평하지 않고 야근하는 사람, 동료의 부탁을 쉽게 들어주는 사람. 처음엔 칭찬을 받습니다. 정말 성실하다. 저 사람 덕분에 일이 잘 돌아간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상황은 바뀝니다. 이제는 칭찬이 아니라 기대와 의무만 남습니다. 그건 원래 내가 하던 거잖아. 내가 아니면 누가 해? 착한 직원은 결국 더 많은 일을 떠안게 되고 목소리를 잃은 채 부려먹기 좋은 사람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 지쳐 쓰러지면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무심한 말뿐입니다. 아니, 왜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해? 마음의 소진과 후회, 친절이 이용당하는 순간 착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괜찮아. 내가 선택한 거니까. 언젠간 알아주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나는 왜 늘 이런 역할을 맡을까? 내가 너무 바보 같았던 건 아닐까? 그리고 결국 마음은 지치고 다쳐갑니다. 친절이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되기보다 나를 갉아먹는 도구로 바뀌어 버린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친절은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가족 속에서, 친구와 연인 속에서, 직장 속에서 친절은 쉽게 이용당하고 당연시되며 결국 나를 소진시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친절이 진짜 의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의 편의를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해치면서까지 친절을 베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친절이 정말 나와 상대를 함께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가? 다음 시간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즉 친절을 지키면서도 독이 되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 중 하나는 거절하지 못하는 심리입니다.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내가 거절하면 미움받지 않을까? 싫다고 하면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 불편해도 타인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약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립을 피하고 갈등을 피하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화롭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이 무력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늘 양보하니까 부탁해도 되겠다. 싫어도 말 못하겠지. 이렇게 인식되면 착한 사람은 더 쉽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남들이 대신 경계를 정하게 되고 그 경계는 대개 착한 사람에게 불리한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착한 사람은 종종 억눌린 분노를 경험합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왜 나는 늘 희생해야 하지? 왜 아무도 내 마음은 모르는 걸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릅니다. 그 분노가 터지는 순간 관계는 되돌릴 수 없게 흔들립니다. 상대방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화를 내지? 하지만 이 분노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억눌린 감정이 결국 무너져 나온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착한 마음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경계를 세우고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여전히 착할 수 있을까? 나의 친절이 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부처님은 항상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과도한 집착도 지나친 희생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마음도 모두 괴로움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친절을 베푸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베푸는 친절은 결국 독이 되고 자신만을 생각하며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은 이기심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와 연민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애란 단순히 남을 좋게 여기고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남을 동시에 존중하며 마음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민은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줄이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속 수행자가 불에 타는 집을 본다고 합시다. 그 마음은 연민으로 타오르지만 그는 무턱대고 뛰어들어 자신도 다치지 않습니다. 먼저 안전을 확보하고 계획을 세운 후 도움을 주는 것이 현명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현명한 친절입니다. 착한 사람이 버려지거나 이용당하는 이유는 대개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무조건 베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함께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없이는 친절이 오히려 독이 되며 자비 없이는 그 친절이 공허한 의무로 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또 마음 챙김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과 행동을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베풀고 있는 이 친절은 상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우리는 건강한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팔정도를 통해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중 정어와 정업은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즉, 말과 행동은 타인을 배려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소모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중생과 자신을 동일하게 존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남을 돕는 마음은 있지만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친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절은 나와 상대가 모두 행복해지는 길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내가 지치지 않고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균형 있는 사랑입니다. 실천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내 마음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친절을 베풀고 나서 마음이 편안한지, 억지로 베푸는 느낌인지 살펴봅니다. 억지로 베푸는 느낌이라면 그 친절은 잠시 멈춰도 됩니다. 다음으로 상대에게 기대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어 봅니다. 감사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단순히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보시를 강조하셨습니다. 보시란 단순한 물질적 나눔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 보시는 조건 없는 희생이 아니라 지혜롭게 나누는 보시여야 합니다. 자신이 지치지 않고 상대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수행에서는 관계의 경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을 돕되 상대가 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지혜이며 건강한 친절의 시작입니다. 친절이 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중도, 지혜, 자애, 연민, 마음 챙김을 통해 그 균형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상대를 위한 친절과 나 자신을 위한 보호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착한 마음은 버릴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다듬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작정 베풀어 지치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상대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건강한 친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은 단순합니다. 착한 마음은 소중하지만 무분별하게 베풀면 독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혜와 자비를 함께 실천하면 내 마음도 지키고 남도 돕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나를 해치지 않고 상대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으며 마음을 비우고 지혜롭게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